회의 시간에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잘 못하는 분의 상담이 왔습니다. 화술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내용은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에 올려주신 상담이에요. 상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부장 님이 보내주셨어요. 회계와 경영 지원 일을 겸사해서 하고 있고 늘 책상 컴퓨터 앞에서만 일을 해도 무방했던 업무였던지라 말하기가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말 잘하는 친구들 보면 부럽긴 했지만 그냥 저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하는구나 그 정도였죠. 어느 정도 직급이 있다 보니까 가끔 회의 참석도 해야 되고 모임도 있고 문제는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모두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자리에서 제 의견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늘 주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얘기가 되고 말죠. 어쩌다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타이밍이 오면 얼굴도 빨개지고 제 의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잘하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에서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업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래서 제 지식이 희박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2년 전에 야간대학교도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니 발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발표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1학기 학기 때 휴학 신청하고 1학년 2학기 때 휴학 신청하고 꼭 발표 때문은 아니지만 비중이 많았다고 괄호열고 써주셨어요. 지금껏 휴학 상태입니다. 2년간 휴학을 해놓으셨군요. 기본적인 대화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인문학 강의도 열심히 듣고 뉴스도 보고 나름대로 유튜브 강의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러다 스피치 강의까지 듣게 되었고 다른 강의 3일째 듣고 있다가 오늘 우연히 LBC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듣다가 여태 다른 강의를 들었던 PT 잘하는 법, 대중 앞에서 발표 잘하는 법 등의 강의는 솔직히 지금 저에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거네. 나는 일단 말을 잘할 수 있는 화술이 필요하고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게 나한테 맞는 강의일 것 같아서 이렇게 카페 가입까지 후다닥 하였네요. 늘 말을 잘하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또 시작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꼭이요. 정말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긴 상담을 올려주셨고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읽었어요. 혹시라도 이 내용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최근 상담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먼저 답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올려주신 질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최근에는 이제 오프라인 상담은 가능하면 줄이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바꾸려고 하고 있긴 한데 온라인 상담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제가 먼저 해드리는 건 그겁니다. 마음속에 상충된 걸 찾아요. 두 가지 다른 목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말을 잘해야 돼.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솔직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으면 좋고 그 사람들이 갖추려고 하지만 이 마음의 근원을 잘 찾아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 겸손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솔직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이런 것들이 근원으로 따져나가면 상충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근원을 찾아서 단 하나의 확실한 목표를 잡고 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여러 명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내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설득시켜서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제가 드리는 상담의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변화를 할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 근데 내 안에 내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실은 여기서도 나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라고 실은 고백하고 계세요. 뭐냐? 회의 중에 지식이 없어서 회의에서 말을 못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고 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인데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계세요. 인문학 강의를 듣고 대학에 가고 근데 대학에 갔더니 지식만 쌓고 발표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듣다가 오려고 했는데 가니까 덜컥 발표를 시키고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거기서 다시 발을 빼고 자 애초에 본인에게 부족한 게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은 내가 발표
아니면 남과 대화하는 것이 아직은 좀 서툰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지금 오랜 세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그 위치에 올라가시는 그 긴 세월 동안 발표나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서 굳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게 성숙하지 않아진 거예요. 그 기술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와서 하려니 이미 커진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운동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지만 제가 20년 전에는 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제는 뭐 20년간 운동을 쉬고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체 운동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육을 많이 키웠었죠. 그런데 다리 근육은 잘 안 했어요. 왜냐면 다리 근육은 뭐 빨리 크지도 않고 그리고 한다고 해서 막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리 근육을 운동을 하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표를 쫙 짜놨어요. 그래서 이날은 다리 운동 무조건 하는 날. 근데 막상 가서 하면 힘드니까 다리 운동하러 갔다가 다른 데 운동하고 와요. 그래서 몸은 다리가 상체랑 사체가 비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이게 결과물인데 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훈련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잘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회해버려요. 심지어 우회해서 목표라도 가면 괜찮은데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내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회의 시간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지식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식을 쌓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더라도 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거는 그만큼 더 잘할 기회를 잃는 거죠. 저는 상체 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체 운동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체 운동 어느 날 힘들게 해도 알이 베겨서 아프긴 해도 그게 막 고통스럽진 않거든요. 근데 안 하던 하체 운동을 하면 힘들어요. 막 일상생활을 못 하겠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운동 그냥 접어버리고 싶어요. 똑같아요. 단순하게 나눠서 지식을 쌓는 것과 표현을 하는 걸로만 나눠서 봤을 때 지식을 쌓는 건 제가 늘 해오던 상체 운동이에요. 좀 하다 보면 뭐 알이 베길 수도 있겠죠. 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머리를 좀 싸매고 머리가 아플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건 견딜만 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상체 운동을 이제 많이 했다 보니까 그 고통이 없으면 조금 밋밋해요. 뭔가 썰렁해.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안 하던 하체 운동 하잖아요. 후들후들거려서 할 수가 없어요. 좀만 해도 그냥 지치고 와서 하면 집에도 못 오겠고 가기도 싫어요. 남한테 표현하는 거. 안 하던 거니까. 그런데 제 몸이 실제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히려 하체 운동을 더 해야 됩니다. 하체가 약하니까요. 오른손, 왼손을 운동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왼손이 약한 사람들은 왼손 운동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오른손으로 똑같은 무게를 할 때 10번을 할 수 있고 왼손으로는 3번밖에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른손으로 맨날 10번씩 하고 왼손으로는 3번씩 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지겠죠.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해야 돼요. 3개 하고 하나라도 더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10개를 맞추거나 아니면 더 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을 쌓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런 걸 하고 막 부딪히고 인문학 강의 듣고 좋아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한 번이라도 해서 그 성공의 경험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회의 시간이에요. 이 고민이 시작됐던 그 회의 시간을 지금까지와 다른 패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회의를 주제에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주제에 보시는 건 직접 회의를 소집하거나 근데 그게 지금 역할상 여의치가 않으면 그 회의에서 안건을 정리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안건은 이러이러한 거에서 이러이러한 건데 우리가 가진 대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연습해 가세요. 그래서 그 회의가 시작할 때쯤이나 이렇게 해서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그냥 하세요. 준비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더듬더듬 하더라도 뭐 중간에 뭐 얼굴이 빨개서 멈추더라도 그냥 하세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인생의 큰 성공의 경험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성공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성공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 막 멋있게 촥 말을 해가지고 박수를 받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맛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준비한 말을 시도한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맛볼 가능성이 크죠. 실패를 맛볼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멘트를. 그날 회의 안건에 대해서 이 얘기 해야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거 해야지 해서 이걸 외우는 순간 그 두려움을 앞서는 다른 고통이 생길 거예요. 그걸 외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이라도 성공의 경험이 가져가시면 그날 회의에서 몇 가지 요소들만 모아서 내가 정리하는 멘트를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회의가 끝나가야 되죠? 그럼 오늘 회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 안건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이건 이렇게 정리가 된 거군요. 그 한마디로 충분해요. 이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건 회의에서 본인의 역할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일부분 지분을 가져가는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성공의 경험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지금까지 절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고통을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다만 이런 쪽의 훈련을 하려고도 안 했고 하기도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어도 충분했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롤과 안 맞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잘하는구나, 부럽구나, 내가 도달할 수 없겠구나, 나는 굳이 저거 안 하고 내가 가진 잘하는 거 해야지,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거를 바꾸시려면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저처럼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비리비리 사는 것보단 상체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튼튼한 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다만 다리를 튼튼하게, 전체 몸의 균형이라는 목표가 섰다면 지금까지 안 하던 힘든 다리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피해오던, 알면서도 피해오던 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두 가지 패턴으로 내용이 써 있으세요. 나는 지식이 모자라서 회의 때 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난 지식을 쌓아왔었고 사람들이 딱히 부럽진 않았어. 하지만 부러웠었거든요. 내가 부럽지 않았어라는 건 내가 부럽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닌 나는 다른 장점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장점이 있으실 겁니다. 다만 지금 바라는 목표가 지금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장점과 지금 표현력을 균형 맞춰서 가고자 함이라면 안 하던 걸 해야죠. 지금 피하시던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못한 거를 마저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피해오던 것, 힘들었던 거를 해야 됩니다. 운동도 똑같거든요. 이 운동을 했는데 이건 좀 재밌어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면 이건 내 몸에 익숙한 운동이에요. 익숙한 근육을 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걸 딱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내가 더 고통스러운 운동들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난 그 부분의 근육이 없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하지 마시고 이제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 과정에서 LBC의 강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 필요하시면 오프라인에 오셔서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추상적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런 하나하나의 방법론은 제가 이제 대화의 클래스나 화술 강좌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강의들을 이제 뭐 학교에 오셨다 생각을 하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출퇴근 시간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방향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방향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도움 되시길 바라고, LBC에서는 이처럼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여담으로 제가 쓴 책 스몰토크 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지금 드린 제안 그리고 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나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글을 올려주세요. 제가 뭐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려도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